김원장. 안녕하세요. 병탐정 김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부터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그래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실제로 많기도 하고 많은 젊은 여성분들의 스트레스의 요인이 되는 것 같아서 이걸 시리즈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분들 많으시죠? 생리 주기가 또 밀렸어요. 또는 2달째 생리를 안 해요. 저 혹시 다낭성인가요?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요즘은 생리 어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늦어져도 불안해지고 검색창에 생리불순, 다낭성 이런 거 검색해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생리할 때가 됐는데 생리를 안 하는 경우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근거 있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생리불순, 정확히 희발월경, 그러니까 생리를 할 때가 됐는데 안 하는 것을 희발월경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 과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일까요? 반복적인 희발월경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런 주기를 가지시면 의심을 해볼 만해요. 생리 주기라 하면 생리 시작일로부터 시작일까지를 얘기합니다. 35일이 넘는 경우, 그리고 1년 동안에 9번 미만으로 하는 경우, 그리고 배란이 잘 안 되는 느낌, 배란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기는 사실 어렵지만 끈적끈적한 냉이 증가한다든가 아니면은 기초 체온이 올라간다든가 배란 후 시기가 배란 전에 비해서는 짜증이 좀 많이 나거든요. 그런 어떤 감정의 변화가 있다든가 이런 분들의 희발월경일 때 다낭성을 의심해 볼만 합니다. 이다라는 건 아니에요. 의심해 볼만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희발월경이 있다고 모두 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배제 진단에 가까워요. 즉 다른 질환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뒤에 진단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 다른 원인들도 희발월경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갑상선 질환이라든가 체중이 급격히 변화가 있다든가 또 유축분비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든가 또 간혹 조기 난소 부전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든가 수면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들도 희발월경의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희발월경은 증상일 뿐 진짜 원인은 여러 가지 검사로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진단은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로테르담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3가지 중 2가지 이상 해당되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희발월경입니다. 두 번째는 고안드로겐 증상입니다. 여드름, 다모증, 탈모 또는 혈액검사로 남성 호르몬이 혈중에서 많이 증가했을 때를 의미하죠. 세 번째는 초음파를 봐야 알 수 있는 다낭성 난소 소견이 있습니다. 이게 작은 난포들이 12개 이상 존재하면 우리가 다낭성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다낭성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생리 주기를 잘 기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3에서 6개월 정도를 잘 기록을 해보세요. 다음에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혈액검사를 시행하시고 초음파로 난소 상태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조합이 있으면 조금 더 의심을 해봐야 돼요. 희발월경이 있으면서 체중이 증가했다. 또는 희발월경이 있으면서 여드름, 다모증, 탈모가 있다. 그리고 또 희발월경이 있으면서 저체중이 있거나 운동을 너무 많이 했다. 세 번째 경우는 뇌하수체성 무월경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희발월경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일 수도 있지만 그 자체로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를 통해서 다른 원인을 먼저 배제하고 필요하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진단을 확인하시는 게 정확한 순서예요. 자, 그냥 생리가 늦어지는 거겠지라고 넘기지 마시고 가까운 산부인과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오늘 다낭성 난소 증후군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